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볼 거고, 지난번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11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12번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자동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모두 채운 것으로 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된 거 추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한 날에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거 자동 말소죠. 자동 말소되었다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되진 않지만, 다만 말소 전까지는 최소한 6개월 공실이 없어야 되고 임대료 등 증가율 5%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3번째입니다.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겠죠. 비과세 적용을 했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는 신청 말소, 이거 자진 말소입니다. 신청 말소가 됐을 때는 과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게 추징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말소를 했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추징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말소일까지는 공실기간이 6개월 이상 넘지 않고 임대료 증가율이 5%는 초과하면 안 됩니다. 14번은 이제 공실이 났을 때의 문제인데, 임대주택이 한 개인 상태에서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공실이 6개월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이게 추징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즉 공실이 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15번은 이번에는 이제 임대주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 개 있는 임대주택 중에 일부 호수가 공실이 6개월 이상 났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호수가 공실이 6개월 이상 났을 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되는가? 조금 논리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건 2호 이상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이 일부가 공실이 6개월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주주택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16번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됩니다. 17번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주임사 등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겠죠. 18번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데 아파트 이외의 주택, 여기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이고요.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지금 현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은 여기 있는 제가 1편에서 설명했었던 임대주택의 요건, 이런 요건들을 모두 채운다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19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이외의 주택, 아파트는 안 돼요 이제,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장기로 등록을 하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거는 지금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년으로 바뀌었고 신규 주택의 전입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입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개정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2월 17일 거 반영됐고 2021년 3월 26일 거 반영이 됐는데 요거는 지금 22년 5월 10일자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에서 전입 요건이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번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자세히 찍은 게 있습니다. 그 강의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은 위에 영상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거는 자동말소, 자진말소 제도가 나왔을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신청말소, 즉 자진말소 말하는 거죠. 자진말소가 되었을 때 말소된 이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가? 요거 말소 이후에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22번은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임대주택이 이제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멸실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멸실이 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그 멸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소 통지를 보냅니다. 말소 통지를 보내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임대주택이 있고 말소가 되는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면 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주택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요.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입주권을 받으면 이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 등록 말소 전까지는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임대 등록이 말소가 됐으면은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또 올린 게 있어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말소, 자진말소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각종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5% 증액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임대주택이 반드시 임차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임차인이 없거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동말소, 자진말소, 여기서 말하는 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즉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 폐업해서 없애버려도 5년 내에만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5%안 지켜도 되고요. 말소된 이유라면 임차인 없어도 되고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 폐업한 상태여도 5년 내에만 처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로 예규가 나왔었습니다. 이 예규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올린 게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23번, 24번, 25번입니다. 26번은 2020년 8월 18일 이때 이후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이라 그랬죠. 10년이고 이때는 이미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단기 아파트는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애초에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10년 채우지 않고 말소했을 때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추징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이거 양도세 당연히 추징됩니다. 반드시 요 10년 의무임대 기간 지키셔야 돼요. 사실 10년이 참 인생 100년 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임대 10년 반드시 지켜야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 추징되지 않습니다.
27번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임대주택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2018년 10월에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임대주택 한 개와 거주주택 한 개를 보유한다면 과연 2021년에 단기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요때 이전에는 제가 아까 조건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도 의무임대 기간 몇 년이었죠? 5년. 5년 지키면 거주주택 비과세 된다고 했죠. 결론,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2020년 7월 10일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의무임대 기간 등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의무를 지켰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다 입니다. 29번 질문이 참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거주주택 비과세도 안 된다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21년 2월 17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각종 세제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되는 걸로 갑자기 2021년 2월 1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결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취득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놨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되는지가 질문이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원래는 저도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라고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상담 내용을 이제 바꿨었던 생각이 납니다. 30번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는 평생에 한 번이죠. 평생에 1회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는 좀 없애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입장에서 사실상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한 번으로 묶은 거는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불리한 규정이거든요. 평생에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주면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공적 의무를 지켜가면서 임대 등록을 할 필요가 저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주택 비과세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정리하면 거주주택이 2019년 2월 12일 요때 평생 한 번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이때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생애 최초로 양도했을 때, 이거 이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적 있으면은 이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안 돼요. 거주주택은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2019년 2월 12일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날짜 2019년 2월 12일 기억하시고, 이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이 날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게 평생에 한 번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거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은 마찬가지로 요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거주할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생길 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아니어도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그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네요. 32번은 약간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2019년 2월 12일 평생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생긴 날 이전에 이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 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되는 거죠. 왜냐면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지만 최소 그때 임대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조건이 이런 거죠.
거주주택에 대해서 2019년 2월 1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때 임대주택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주택은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죠?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정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이 규정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가? 즉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서 이 거주주택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각각 중첩해서 적용 가능하다, 즉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현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상송인, 이제 사망하신 분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의무임대기간 채우면 되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상속인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면 되는데, 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해서 이게 상속인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인이 이 임대주택에서 임대를 하지 않은 거죠. 읽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취득했어요. 당연히 상속취득하겠죠. 그 이후에 임대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피상속인이 받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되냐는 겁니다. 결론은 임대주택이 상속돼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서 임대주택이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된 이후에 임대를 계속하지 않았을 때는 피상속인이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5번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의무임대 기간이 5년, 8년, 10년인데 이거는 지금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단기가 4년이고 장기가 8년인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은 5년이거든요. 자진말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소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의무임대 기간 2분의 1은 4년을 말하는 거냐? 8년을 말하는 거냐? 5년을 말하는 거냐? 4년이라면 2년일 거고 8년이라면 4년일 거고 세법에 따른 5년이라면 2년 6개월이 되겠죠. 어느 날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하는지. 결론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이다. 어떤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단기 4년은 2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장기 8년은 4년 이상 임대하면 2분의 1 이상 임대한 걸로 보겠다. 세법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5년이 아니라는 거죠. 36번은 임대주택을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했을 때 거주주택에서 과연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말소 전에 2년을 다 채워야 되냐는 말입니다. 결론은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라도 2년 이상만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말소 전에 2년을 꽉 채울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37번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 주택에서 내가 2년을 연속으로 살 수도 있지만 1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기간을 연속해서 2년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거주했던 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이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결론은 계속 말씀드렸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의 거주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38번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상담을 많이 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거주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거주주택도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세법상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날 이후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주택이 아니고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있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도 과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지를 누가 질문을 했고, 이거 관리처분 인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 39번은 이제 혼인했을 때의 문제인데, 혼인 전에 취득해서 나의 배우자가 2년을 이미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후라면 이제 세대를 판정을 할 때 이제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죠. 근데 배우자는 내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2년을 거주를 했지만 내 배우자가 2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때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즉 2년 거주요건을 채운 걸로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 전에 내가 2년 이미 살았으면 그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40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주택, 이거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이 없죠. 왜냐면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이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주택 양도할 때 거주하지 않아도 비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과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드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주택,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애초에 이거는 규정 자체 이름이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즉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내가 거주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다라고 해서 거주요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반드시 2년은 거주를 해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41번은 이제 일시적 2주택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개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는 일단은 일시적 2주택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일시적 2주택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주택 중에 하나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내가 2년 거주만 했으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다 지났다고 하더라도 두 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주택, 일반 주택에서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42번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거주주택을 한 개를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이 임대주택이 있고, 그 임대주택이 보니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해서 2년 거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까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전에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발표 자료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현실 세계를 다 못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과 세법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개가 또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적용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이제 양도세를 다루는 세무사의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영상 1편, 2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